안녕하세요. 채널 일기 2개의 안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인데요. 채널 아트랑 유튜브 썸네일이 아니라 프로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세팅하는 화면부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운영하던 채널이 있었는데 새로운 색깔로 바꿔서 시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작업부터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는 우리의 순간들이라는 문구를 정했는데 이전 채널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또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메시지를 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기는 밥 해먹는 영상입니다. 밥을 주로 해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사 먹으면 편하고 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 끼니는 아니더라도 시간 될 때 항상 집에서 따뜻한 밥을 해먹는 그게 식구면서 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밥솥을 보시면 굉장히 적어요. 쌀의 양이. 그러니까 저게 여러 명이 원래 밥 해먹는 그 사이즈인데 저희는 한 끼 딱 둘이 먹을 양만 하니까 저 최소 눈금도 사실 안 닿는 정도로 해서 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양배추 덮밥입니다. 저는 이것저것 반찬도 많이 해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다니엘님께서는 하나의 밥 뭐라고 해야 되나? 메인 딱 하나 요것만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덮밥류라든지 이렇게 한 그릇 음식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로 해요. 그래서 양파도 썰고 파도 썰고 양배추도 이제 썰고 있습니다. 요리할 때 기분이 좋은 건 저런 아삭아삭한 저런 써는 것들이 좀 재미있어요. 다양한 식재료들을 약간 썰 때. 버섯도 넣네요. 그래서 버섯도 이렇게 잘게 찢어가지고 한 번에 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섯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고기 식감 같은 그런 재미있는 식감이 있으면서도 소화도 잘 되고 향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고기보다는 버섯을 선호해서 버섯 요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샤브샤브 먹을 때도 그 고기 샤브샤브보다는 버섯 샤브를 좋아할 정도니까요. 되게 오래 버섯을 찢고 네, 스팸 이거는 저보다는 이제 다니엘님을 위한 고기 이런 거 좋아해요. 달고 짜고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양은 3분의 1 정도로 저렇게 잘라서 쓰고 나머지는 통에 넣어가지고 다시 씁니다. 저렇게 보관을 계속 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볶았을 때 적당한 이제 크기가 될 수 있도록 저렇게 썰어둡니다. 파기름을 먼저 내면 좋아요. 그래서 다진 마늘이랑 파에 식용유를 넣고 볶다가 기름을 좀 내면 이제 향이 잘 나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요리를 하면은 그냥 기름 넣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다만 너무 센 불에다 하면은 파가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아주 낮은 불에서부터 파기름을 내셔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햄을 넣어가지고 볶고 저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요리할 때 되게 재밌어요. 그러고 보니 요리할 때 이런 오감이 만족되는 그래서 재미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야채도 이제 볶아서 양파를 넣고 볶다가 그 끝부분을 사실 잘 잘라주면 분리가 잘 되는데 맨 끝까지 안 자르니까 저렇게 고생을 하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렇게 볶아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야채들도 위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오래 익히면 익힐수록 약간 단맛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양파도 미리미리 딴 야채보다 저는 먼저 볶아주는 편이에요. 양배추랑 버섯을 마저 넣었습니다. 그 파는 맨 마지막에 이제 약간 장식용으로 넣는 거라서 이게 이제 메인 야채 드린 거죠. 굴소스입니다. 굴소스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노브랜드 굴소스를 요새 쓰고 있는데 맛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건 간장이에요. 친환경 그런 간장인가? 식물성 간장이었고, 요거는 이제 설탕도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저렇게 하면 이제 간이 딱 맞습니다. 저거는 참기름이었고 위층 아주머니께서 주셨던 참기름. 후추를 갈아 넣으면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저 상태에서 쉬킷쉬킷 잘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밥을 해먹는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새삼 보니 맛있어 보여가지고 군침도 도네요. 저렇게 해놓으면 끝. 그래서 메인은 만들어졌고, 반찬은 이제 다니엘님이 반찬도 잘 안 먹기 때문에 제가 먹을 반찬을 보통 꺼내는 편이에요. 저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뭐죠? 마늘종 장아찌입니다. 세팅을 하고 가운데 둬야죠. 수저도 놓고, 선물 받은 놋수저랑 놋숟가락이 있어요. 놋수저였어요. 밥을 담은 다음에 위에다가 저렇게 덮밥처럼 얹어가지고 먹으면 한 끼 식사가 딱 됩니다. 다니엘님은 제가 조금 더 수북하게 담습니다. 활용점정이 이제 깨를 뿌리면 끝. 고래는 항상 저렇게 밥을 먹을 때 옆에 식탁 의자에 올라와가지고 좀 앉아있는 편이에요. 같이 밥 먹는 어떤 기분을 내고 싶은가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끼니를 챙겨 먹는 장면입니다. 이제 일기니까 뭔가 어떤 어떤 밥 먹는 거 묘사하는 거 말고 밥 먹는 순간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신기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있고 누군가랑 이렇게까지 밀접하게 같이 산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좀 꿈꿔보지 못했는데, 벌써 같이 산 지 2년이 됐고 이렇게 밥도 해먹고 가족이 또 생겼다는 게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님들한테도 가족한테도 인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 사회에 있는 그런 결혼한 그런 가정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는 부부다라는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었는데, 꼭 굳이 그렇게 관계를 말로 정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추구하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되지, 꼭 그 사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그 부부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걸 집착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자. 그래서 부부라는 말을 유튜브 영상들에서 언젠가부터 이제 빼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물도 따라 마시고, 그렇죠, 후식이 있어야죠.
저는 과일 후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자두네요. 항상 저렇게 자르고 나면 가운데 토막은 좀 애매하게 과일에 살점이 붙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또 알뜰하게 잘라 먹어야 맛이죠. 보통은 저보다 다니엘님이 식사를 빨리 하는데 이날은 제가 좀 달렸나 봅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 같이 먹는 삶 좋네요. 따뜻하고 외롭지 않고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그런 가족과 함께 사는 얘기들, 이야기들을 제 시점에서, 제 관점에서 이렇게 일기를 써나가게 될 것 같아요. 둘이서 나레이션을 넣을 때보다는 이렇게 좀 침묵도 길어지고 그렇긴 한데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약간 재미가 좀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습니다. 맛있게 한 끼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집에서 보리차를 끓여 먹거든요. 제가 그냥 맹물보다는 이런 보리차든 옥수수차든 이런 차를 그 음수 대용으로 쓰는 걸 좋아해요. 예전에는 보리차를 마셨다가 최근에는 보리차랑 옥수수 차를 블렌딩을 합니다. 그 알갱이들을 따로 팔잖아요. 그걸 이제 적당하게 배합을 해서 우려서 마시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긴 물병에다가 위에다가 저 내린 망을 얹고 알갱이들을 적당히 섞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내려서 이렇게 우립니다. 우리는 동안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멍 때리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막 위에서 뭔가 이런 색깔이 진하게 이렇게 묻어 나오는, 우려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뜨거운 물을 들고 와서 보통 이제 2병씩 이렇게 내립니다. 저희 집에 총 3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1병 남았을 때 나머지 2병을 이제 끓여 놓는 저런 타이밍인 거죠. 아유, 넘쳤다. 저 상태로 우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보이시죠? 색깔이 변했죠. 한 5분 정도 우리면 되는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식히면 됩니다. 저희 집에 또 다른 고양이 우주입니다. 아까 식탁에 있던 애는 고래라고 하고요. 둘이 형제인데 항상 저희가 방 안에서 잘 때 보면 저렇게 문 앞에 와 있어요. 사실은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니엘님이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생활할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이 자는 공간에서는 좀 자는 내내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죠. 항상 우주고래는 저희 자면은 문 앞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이렇죠. 자, 이번에는 에버랜드입니다. 너무 집에만 있는 일상인 것 같아가지고 에버랜드 갔던 영상을 넣어봤어요. 이날은 사람들이 진짜 없었어요. 평일에 이제 연차를 내고 갔던 거라 가지고 사람이 확실히 없었고 날씨는 엄청 좋고 화창해서 아주 놀기 좋았죠. 이제 판다 보러 내려가는 길이고 실제로 판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되게 토실토실한 인형 같은 느낌인데 귀엽더라고요. 제가 동물원을 어느 순간부터 안 가게 됐거든요. 왜냐면 그 동물들이 갇혀있는 그게 되게 좀
폭력적으로 보인다 그래야 되나?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굉장히 오래 안 갔는데, 다니엘님께서 고양이를 같이 키우다 보니까 거대 고양이인 호랑이랑 사자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사파리 한번 가고 싶다고 노래를 엄청 불렀어요. 그래서 아예 나를 잡고 한번 갔었죠. 남원을보인데 남원을보랑 닮았어요, 다니엘님이. 그래서 남원을보 앞에서 놀리고 있는 거죠. 쳐다보라고. 똑같이 생겼다고. 호랑이가 더워서 이제 자고 있는 모습이고, 확실히 더우면 동물들도 다 지쳐하는 것 같아요. 이 사파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뉴얼이 한번 돼서 바깥을 잘 볼 수 있는 이런 통유리로 이제 양옆이 다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도 다 잘 보입니다. 그 주라기 공원, 주라기 월드 그런 느낌도 나요. 오른쪽에 보시면 호랑이가 있죠. 진짜 신났어요. 옆에서 다니엘님은 막 소리 지르고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호랑이랑 사자가 좋을까 싶은데 약간의 동심이 묻어있는 그런 영역이 남아있는 거겠죠. 사자 머리 크다고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고, 저런 거 보면은 귀엽죠. 사람이 귀엽죠. 전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건데 이제 훨씬 비싼 돈을 내면 가까이서 먹이도 주고 지켜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곰이 있는 곳이라서 곰들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저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물론 이 안전한 곳에서 보니까 좀 귀여워 보이고 간식이라도 좀 얻어내려고 애교를 피우는 것 같은데, 저거 서 있는 거 보시면 한 진짜 3m는 될 것 같은 느낌. 무서워. 두 발로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어요. 이 네 발로 뛰면 곰들도 되게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직립도 가능한 거 보면 신기하고. 곰이 오줌 싸고 있는 게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프트 카드에 타고 걸어 올라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선글라스도 끼고 되게 평화로웠어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묘한 느낌 있잖아요. 원래 놀이공원은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사람이 좀 없으니까 한산한 놀이공원은 또 묘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기분 좋음을 표현해봐. 신난 다니엘님이시고요. 저런 거 보면 안 귀여워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이제 일에 치여 살다 보니 둘 다 이렇게 바람도 세고 리프레시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추천드려요. 에버랜드 생각보다 볼 것도 많고 탈 것들도 많고 오랜만에 놀이공원 가니까 좀 색다른 데이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가 좋을 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청명하고 시원한 날 가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게요.